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0월 거래 종료 카운트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당초 초반에 10월 거래량이 엄청나게 머리를 뒤밀고 두더지처럼 밀고 나왔거든. 이 추세면 충분히 4천 중반까지는 가겠다라는 전망이 많았죠. 그런데 역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경제 전반의 약세 현상이 거래량의 뒷덜미를 잡아채버렸습니다. 중순되면서 이 거래량이 초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야, 뒤로 가는 동작을 지대로 보여주면서 말미 들어서는 거의 증가 추세가 지지부진. 확실히 10월 거래량도 4천 건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찍고 있는 거래량은 3,600건 선을 겨우 넘기고 있는데, 거래량 추이는 9월이 3,100건, 이 선에서 그리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점점 거래 추이는 뒤로 자빠질 가능성 높고, 행여 뒤로 자빠졌지만 일어날 때 산삼지고 일어난다는 소리가 있듯이 획기적인 반등을 이뤄낼 기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11월 거래량도 지금 추세라면 3천 건이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점점 거래 추이는 뒤로 자빠질 가능성 높고, 행여 뒤로 자빠졌지만 일어날 때 산삼지고 일어난다는 소리가 있듯이 획기적인 반등을 이뤄낼 기전도 없다는 얘기죠. 11월 거래량도 지금 추세라면 3천 건이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준금리 내렸지만 임팩트는 오히려 역효과를 자초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정세만 봐도 딱 이런 징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는 1.75% 정도. 미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높아서 이 정도 수위의 기준금리 격차는 계속해서 자본시장의 한국장 약세를 재촉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단지 대출 쪼이고 풀고 차원의 자산시장의 작동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쥐라기 공원이 열렸기 때문인데, 아마도 2025년은 티라노사우루스의 험악한 물어뜯는 이빨 같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공세가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댈 겁니다. 지금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시작도 안 된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림자만 봐도 놀랄 지경인데, 숨막히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경제 기조의 변화, 폭풍처럼 몰려오게 될 거고요. 일단 금리 장벽을 조금 더 쌓아서 이걸 방파제 삼아서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안전빵이라는 틈새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을 이 경기를 대비해서 금리를 내렸다는 것도 약간은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국장은 미국장이 땡스기빙데이, 그러니까 미국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명절 설날과 같이 4일 연속 연휴에 들어가서 미국장이 열리지 않아도 그 영향력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이 와중에도 외국인 자본이 6천억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하루에만. 코스피는 고스란히 2%대로 하락, 2540선을 유지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그렸죠. 결국 이거 대외 여건의 변화라는 남의 탓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 내부 문제가 상당히 좀 균열 양상이라는 얘기고, 기본 외국인이 한국을 팔아버린다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만큼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매력은 자체 원화 가치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도 달러 대비 훅 하고 떨어져 나가는 마당이니, 어느 외국인이 달러 밀고
들어올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차익 실현 부분에선 국내 기업들의 대표적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뭐 뜨뜻미지근한 수익률밖에 나오질 못하니 뭐 당연히 국내 개미들조차 하락장에선 대표주를 저점에서 받을 생각만 하지 여타의 다른 종목들은 뭐 아예 생각지도 않고 미국 증시 쪽으로 죄다 빠져나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상당히 약화되는 금융 환경 속에 악전고투하는 종목들 더욱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환율은 오늘자 달러 인덱스가 105.9달러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 지표가 살짝 낮아지는 추세로 가도 여전히 국내 환율 수준은 1,400원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환율이 밀어올리는 물가 부분에선 정말 체감적 부분이 더욱 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원화 가치가 제대로 방어되지 않으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뭐 이런 당연한 인과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한국 인구 소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손가락으로 찌르면 눈 찔리겠다, 눈 찔리겠어. 한국을 단적으로 가장 길게 일하는 나라. 자기는 뭐 길게 일을 하지 않나요? 엄청난 노동력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도 낮은 나라.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혼율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으로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거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또 계속 연속해서 매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근히 좀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래. 왜 남의 나라 인구를 이렇게 들먹이는지. 아니, 일론 형님이 한국에 팔아먹을 거라도 있나? 왜 이렇게 작은 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자산 시장의 붕괴를 말하는 걸로 또 알아들을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머스크가 지금 밀고 있는 가상화폐가 도지코인이거든. 근데 이게 개 같은 코인인데 말 그대로 개가 심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 같은 코인인데 175%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포르쉐 시가총액 56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그러죠. 지금 550원 정도 하니까 비트코인이 1억 3천 하는 것에 비해서 세 발의 피지만 근데 이 양반이 계속 이걸 의도적으로 이걸 띄운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 인구 붕괴를 연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엔 머스크가 한국 부동산에 대한 이 비정상적인 자산 몰빵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 한국 사람들은 모든 자산을 아파트에 몰아넣는 아주 흥미로운 자산 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인구 붕괴를 3분의 2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이 양반 일하는 방식이 늘 이렇죠. 트위터 먹을 당시에도 싱크대 들고 트위터 접수하러 가는 운을 띄우다가 정말 55조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X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되게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트위터 80% 직원들 해고해버리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게 됐죠. 1300명으로 축소를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한국 인구 붕괴를 계속해서 이분이 쑤시고 다니는 게 결국엔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이 되면 한국의 전통적 자산 구조가 되는 아파트 시장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이미 지금 자본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시그널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 기축 통화들이 경쟁적으로 움직였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 완전히 미국이 달러로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달러의 위세에 눌려서 유럽이 유럽연합을 구축해서 달러를 먹으려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된설을 맞게 돼서 프랑스와 독일이 거의 유로존 선상에서 엄청난 경제 위기라는 찬바람을 맞고 있다는 얘기죠. 유럽이 경제 위기 한파를 겪을 거라는 생각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유럽의 양대 기둥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스란히 강달러 상황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국채금리 차이가 프랑스와 독일이 12년 만에 최대가 될 만큼 서로 간에 자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허우적대면서 나올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렇게 전통적인 자산 성격이 강한 유럽 쪽도 엄청난 타격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통적 제조업 강국들이 그냥 고스란히 나앉게 되면 이거 한국적 상황에서도
엄청난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가 언급한 대로 뭐 인구 붕괴가 문제가 아니죠. 결국 이게 빌미가 되는 건데 엉뚱한 곳에 자본을 묻어둔 게 화근이 될 거고, 대체되는 자본시장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내년에 또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소리로 사람들 가머니설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이 되어버리면 이참에 철퇴처럼 날아오는 금융대변화,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부동산 그냥 완전히 궤도를 잃어버릴 정도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슬슬 운을 띄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의 본질인데 가려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올파포, 올림픽 파크포레온 11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잔금 대출이 무려 하루 만에 1117억이 나가버렸습니다. 대출이 뭐 폭증해가지고 시중은행이 대출 창구 막고 있는 그런 와중에 단지 인근의 은행 오픈런을 해도 3시간을 대기하리 만큼 뭐 자금 수요가 거의 뭐 블랙홀 수준이라는 얘기죠. 총 가구 수의 60% 이상이 입주 예약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오지만 나머지 40%가 미지수입니다. 시중은행의 잔금 한도 9,500억이 조기 완판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국은 정말 아파트의 진심이야. 그냥 엄청난 쓰나미 몰려오고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 통해서 차익 실현이라는 가장 든든한 자산 가치의 금고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정말 가장 큰 리스크라는 얘기죠. 당장 지금 떨어지는 아파트 가치에 대한 회수 가능성, 점점 희박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둔촌주공이 나머지 40%의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땡겨올 수 있느냐, 이것도 뭐 관건이 되겠지만 결국엔 서울 신축 대장단지가 얼마나 12월부터 시작되는 본격 자산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뭐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자칫 전세가가 지금 뭐 6억대도 나오고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 들여서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 지상과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동구 전세시장의 낙폭이 뭐 계속해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인데 전세 물건이 뭐 3,000건 정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둔촌주공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고, 자칫 부동산 하강 국면에서 엄청난 한파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2024년 연말 그리고 2025년을 넘어서면서 엄청난 변화의 파도를 바로바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기다림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잘 지켜보신다면 엄청난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거래량 속도가 확 줄면서 예상치를 전혀 넘어가지 못하는 수순, 이게 실제 시장에서 작동이 되면서 금융시장과 이 연동성, 그러면 결착 수준이 초 단위로 움직일 정도로 동반해서 가고 있는 건데, 오늘 코스피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뭐 2% 가까이 급락한 건 전혀 뭐 금리 영향에서 벗어난 궤도를 이탈한 경쟁력 상실,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이전의 영광을 차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파고를 넘어야 할 도전들이 첩첩 쌓이고 있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시장의 판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한번 덕발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